저는 근데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그 나의 별로인 면좀까지 괜찮아 그렇게 해주는 가면 사람이. 저희가 빌런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막 그걸 사랑으로 포장하고 그러면 하시박 작가님 나랑 결혼을 왜 했지? 아, 그런 거? 결혼을 해주신 거더라고요. 이래야 결혼할 수 있는 거구나. 안 돼, 안 돼. 제 책 읽으면서 되게 느껴졌던 게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좀 많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그런 거. 그거는 근데 조금 나중에 생긴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타인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굉장히 냉소적인 스타일이었는데 결혼하고 이제 아이를 갖게 되면서 아이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이었던 거죠. 그게 모두에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서글픈 거예요. 저는 아주 어릴 때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저보다 나이 많은 어른이 오면 양보해야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아이한테 양보해 본 적 있으세요? 없죠. 없다고 해야 되는 거죠? 아니요? 있으면 좋은 거예요. 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다행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배우지 못했어요. 이거를 내가 결혼하고 아이를 가지니까 알게 됐다는 게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만약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가지지 않았다면 몰랐을 거라는 거잖아요. 타인에 대한 배려를 직접 경험을 해야지 알 수 있는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게 아이에서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관심이 옮겨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내 스스로 엄청 검열을 하기도 했고 객관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절대 방심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결혼을 하고 생각보다 더 별로라는 걸 깨달아요. 진짜요? 그때 현타가 정말 내가 생각했던 수준보다 더 낮은 거예요. 제가 하시박 작가님 나랑 결혼을 왜 했지? 그런 거? 결혼을 해주신 거더라고요. 해주신. 결혼을 하면 꺼릴 게 없어지는 지점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은 저의 본질에 가까운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이 상대방과 비교했을 때 진짜 별로인 거죠. 근데 그게 내가 생각할 때 별로인데 이 사람은 참을만 해주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걸 굳이 안 참아도 되거든요. 저는 근데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그 나의 별로인 면좀까지 괜찮아 그렇게 해주는 가면 사람이. 저희가 네. 빌런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막 그걸 사랑으로 포장하고 그러면 알죠.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이 돼요. 그거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우리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감사만? 감사하고 만약에 그거를 상대방이 사랑해서 그렇게 해주는 거야 라고 얘기해주면 감사합니다 해주면 우리가 그거를 이런 게 사랑이야 라고 그러면 똑같아지는 거야. 안 돼, 안 돼. 이래야 결혼할 수 있는 거구나. 안 돼, 안 돼. 그 아이들한테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두 명의 아이들한테 되게 힘든 건 뭐냐면 저만 해도 아버지와의 사이가 좋지 않았고 제가 살던 시대만 하더라도 아이들을 대하는 게 그렇게 특별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자랄 때 어른들이 제일 많이 했던 게 그거예요. 애들 그냥 알아서 잘한다고. 그 진짜 세상에서 제일 무책임한 방임하는 사람들이 가장 편할 때 쓰는 핑계거든요. 그런 것들 아무렇지 않게 자라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배운 거나 혹은 제가 받은 게 저희 어머니 아버지에게 또 바쁘시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찾아야 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외국 서적이라든지 간접해서 얻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대할 때 굉장히 좌절을 많이 했죠. 그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특히 저희 책에서 아버지 얘기를 많이 쓰게 된 것도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저는 거의 그런 감정적인 교류가 거의 없었거든요. 떨어져 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스텝이 인사를 하고 서로 호감을 표시하고 이런 것조차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아버지랑 못 해봤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아이 태어날 때 진짜 힘들었던 게 그거였어요. 처음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꾸 장모님이 그걸 시키는 거예요. 아빠야, 시아야, 아빠야. 지금은 하는데 처음에는 그걸 못 하겠는 거야. 시아야, 아빠 봐봐, 아빠 이런 거를. 그 너무 어색하고 막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아버지는 한 번도 저한테 그런 식의 살가운 표현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진짜 낯선 표현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미디어에 나오는 봉태규라는 사람의 이미지 너무 가정적이고 되게 그랬는데 책 읽고 되게 많은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그런 사람이구나. 근데 어떻게 저렇게 예쁜 가정을 보통은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걸 되게 많이 깨달았어요. 어떤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주어지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노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가족은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실수하기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방심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실수를 할 거고 관계에 있어서 하면 안 되는 어떠한 것들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잠깐 같이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각자 살 거란 말이죠. 저희 아이들이. 내가 어떤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거나 말하지 않으면 나의 부정적인 게 이 아이들이 결국 독립이라는 걸 했을 때 다른 타인들한테
전파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키운다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책임감을 가져야겠네요. 그게 보호자로서의 책임감이 그냥 단순히 이 가족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사회적인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시작이 어쨌든 가정이니까. 그럼 실제로 어떻게 노력하세요?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려고.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지라도 들어주려고 해요. 그리고 대답해 주려고 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너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걸 그런 식으로 계속 표현을 해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아이가 어떤 타인을 만났을 때 처음 관계 설정을 할 때 잘 모르겠네 이렇다고 해서 얘를 내치거나 그러진 않겠죠. 얘도 마음을 다해서 들으려고 하고 노력은 하겠죠. 그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진짜 그래요. 맞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나 왜 이렇게 왜 이러지?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그런 걸 본 것 같은데 약간 그럴 때 있고 그럴 때 있어요. 그럴수록 내 자녀한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겠어. 그리고 이제 밖에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야겠다. 왜냐면 그냥 그런 게 너무 싫어요. 나의 어떠한 그릇된 행동 때문에 우리 아이들 혹은 특히나 하시시박 작가님이 나로 인해서 재단을 당한다거나 평가를 받게 되는 거. 아휴 저런 남자랑 결혼한 그런 소리 들을까봐. 절대 제가 듣게 하고 싶지 않은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쓸데없는 행동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저 더 궁금해지는 게 남편으로서의 그 아내분에 대해서 조심하는 것들 많죠. 있으실까요? 훨씬 더 많죠. 익숙해지는 데서 오는 실수들이 있거든요. 네. 하대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는 안 하려고 엄청 노력해요. 그리고 애정에 대한 것도 매일매일 표현하려고 엄청 노력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당신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고 있고 원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표현을 항상 하려고 노력해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해요. 굉장한 헌신이 필요하고 저는 되게 반성하게 되는 게 저 진짜 그걸 못하거든요. 말 예쁘게 하는 거랑. 예쁘게 해야 돼요. 왜냐면 그 말이 천냥빚을 갚는다는 게 맞아요. 저도 되게 못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되게 툭툭 내뱉는 스타일이었어요. 타인의 감정에 그렇게 뭐라 그럴까? 공감 잘 못하고. 뭐 어쩌라고. 네 일인데.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결혼을 했다라면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성인의 태도겠죠. 어른의 태도고. 사랑을 해서 만났는데 그게 이성이든 동성간이건 그럼 그것만으로도 서로가 서로에게 잘해줘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책임감을 느껴야 되고. 근데 그 안에 당연히 말 예쁘게 하고 이 사람을 아껴주고 그런 게 다 포함된 거예요. 근데 연애니까 이 정도, 결혼했으니까 이만큼,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저도 몰랐어요. 저도 결혼해서 알았죠. 제가 책 읽으면서 좀 공감됐던 부분들이 그게 어렵다고 하셨던 이유는 사실 부모님한테서 그거를 못 배워서 어렵다고 하시잖아요. 되게 화목한 혹은 부모님 사이가 굉장히 좋은 친구들 중에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다른 거 느끼잖아요. 그쵸. 근데 저희 집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부모님을 원망하는 건 원망은 아니죠. 원망은 원망하는데 아니죠. 네. 그 꼴을 하고 연애를 한 거예요. 배운 게 없었어. 나는 그래서 교과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연애에 관련된 게 나는 성교육 안에 나는 그게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해. 저도 그런 거 같아요. 아니 배울 데가 없잖아. 뭐 그런 그 환경이 안 그런 사람들은 그쵸? 네,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네. 사실 서로 여러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도 되고 나는 소를 보면서 우리가 재밌어 하긴 하지만 근데 그거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배우신 거예요? 진짜 결혼을 잘하긴 잘했네. 결혼하고 스스로를 되게 많이 돌아봤어요. 그러면 결론이 좋은 사람 만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럼 너무 그냥 부러워지기만 하잖아요. 아니요. 제가 되게 안 좋은 시기가 있었거든요. 힘들었던 시기. 몸도 아팠고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였어요. 우울증도 있었고 뭐 불면증도 엄청 심하고 공황장애부터 해서 막 여러 가지 힘들 때가 있어서 갑자기 막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몸을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글을 읽고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몸을 움직이면서 걷기 시작하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라고 하면서 저를 계속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후회되는 일들에 대한 생각들이 들잖아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미숙했구나. 이성교제 그런 뿐만이 아니라 동성과 혹은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굉장히 잘못한 점들이 많았구나. 근데 왜 이렇게 됐지? 왜 이걸 몰랐지?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누군가 나에게 이런 거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그 생각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모든 관계가 사실 다 끊겼을 때고 인과응보라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겪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나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를 이제 책으로 배우신 거군요. 네, 독서가 주는 힘이 이런 거구나 또 깨닫게 됐죠. 그 시절에. 그러면 좀 사적인 얘기지만 어떤 거를 바꾸셨어요? 저는 사실은
의견을 굉장히 얘기하는 쪽에 가까웠거든요. 그 대화를 주도하거나 그러니까 설득하려고 하는 쪽에 가까웠는데 반대가 됐죠. 들으려고 하는. 그거 진짜 어려워. 그러니까 굉장히 노력했어요. 리액션이 사실은 연기의 단데 상대 배우의 액션을 더 들으려고 하는, 보려고 하는 그게 조금 훈련이 된 게 아이들 키우거나 하시시박 작가님과 소통을 할 때 되게 좋았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들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관계에서. 그러면은 되게 빨리 해결이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듣다면 열불나지 않아요? 열받으면 이제 받아치잖아요. 그걸 참아야죠. 그럼 듣고만 있어요? 듣고 있다가 받아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얘기를 하는 거죠. 받아친다는 느낌보다 그냥 차분하게 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들어준 게 있으니까 상대방이 알아서 제 얘기를 들어요. 그럼 또 이 상대방이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런 게 쌓이면은 이 안 좋은 감정이 쌓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서로의 의견의 레이어가 생기니까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더라고요. 이전에는 막 감정이 쌓이고 팡 터졌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서사가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 대화에 자연스럽게 최종 결론은 그러면 오케이. 그럼 당신 그렇게 생각했고 나도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이런 걸로 하는 건 어때? 라고 어떤 합의점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애가 화가 났어요. 처음에는 얘가 왜 화가 나는지 모르죠. 근데 계속 들어줘요. 그럼 결국 얘가 진짜 속마음을 얘기하거든요. 들어준 누군가한테, 아빠한테. 그러면 이제 달래주고. 제가 할 건 그거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엄청 궁금한데 제일 좋은 상담은 얘기를 들어주고 있기만 해도 된다고. 그럼 해소된다고. 맞아. 그리고 말하면서 자기가 해결책 얘기하는 거 알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러면 될 거였네. 이러는 경우 많아요. 저 하시박 작가님이라도 뭔가 부딪혔을 때도 하시박 작가님 얘기를 들어주면 작가님도 얘기하다가 그 감정이 증폭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해소가 되니까 좀 차분해져요. 근데 되게 존중하는 게 느껴지는 게 계속 그 하시시박 작가님이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그죠. 왜냐면 그분은 저랑 결혼만 했을 뿐이지 박원지고 하시시박 작가님이니까. 최대한 그렇게 얘기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하겠죠. 컸을 때. 좋은 어른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 책 괜찮은 어른이 되고 싶어서를 쓴 이유가 제가 지금 괜찮은 어른이 아니라서요 라는 전제를 단 건 그래서예요. 제가 한 모든 얘기가 다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괜찮은 어른이 되는 법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책을 읽고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뭐 아이에 대한 게 다를 수 있고 혹은 여성에 대한 혹은 소수자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왜냐면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괜찮아지고 싶어 한다라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같은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결혼해야 좋은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해서 노력을 해야죠. 무조건 결혼한다고 좋은 어른이 되지는 않고 노력합시다. 반성 많이 했습니다, 진짜. 오늘 좋은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